전공의 집단 휴진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두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남호균 보좌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네, 민주당의 황희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공의 집단 휴진 일단락 되긴 했는데요. 또 의대생 국시 거부에 또 의정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고시를 지금 뭐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대집 의협회장도 또 의료계 내부에서 또 갈등을 수습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국민 여론은 저희가 최근에 했을 때 비공감, 의사 파업에 대해서 비공감이 55.2%, 공감이 38.6%로 한 20%포인트 가까이 비공감 의견이 높았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이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 또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한참 되고 있는 무렵에 또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의사 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또 21만 명이 9월 2일 기준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네요.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는 있는데 여전히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잠깐 봉합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또 민주당 당내에서는 또 백기투항했다고 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향후 공공의료 개혁의 동력이 매우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원점 재검토와 일방적 추진 없음이 합의안에 명시된 만큼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의사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안보다 후퇴한 입법안이 도출될 경우 보건의료 노조 등 기존 지지층 반발도 부담이다. 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꾸는 것일 뿐이다. 뭐 당 내부에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고, 또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의대생들이 지금 국가고시를 거부하면서 또 그쪽대로 좀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정 합의에도 이제 의대생이 국시 거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한 네 분의 목소리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 국가고시 시험 연장, 의사 국가고시 시험 연장을 좀 정부에서 했지만 사실 응시율이 14%로 되게 낮은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인 만큼 미응시자를 위한 구제책을 좀 내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니까 그쪽 사람들의 의견도 조금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 입장 측에서는 뭐 2번이나 연장을 해줘서 더 이상 뭐 구제책을 내놓을 수 없다,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이런 방침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반대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지금 뭐 정부가 지금 시국에 맞춰서 하는 건 다 좋은데 민주주의가 좀 퇴보되지 않나. 우리나라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또 의료계도 하나의 어떤 조직이고 단체인데 이들의 의사가 너무 무시되지 않나. 또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좀 소통을 하고 최고의 대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니,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그러는지 좀 의사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예. 네네네. 근데 너무 기득권을 지금 행사하는 것 같아서 난 반대하고 있어요. 14%만 그대로 그냥 세우면 봐라. 난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공의들 파업하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농촌, 시골 같은 데는 이제 의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같이 많이 배치해야 되는데, 자기 기득권만 생각하고 자기 그냥 건강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 평범하고 다 평등하게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만 의사다, 나만 받고 싶다, 막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실제로 지금 광주면은 어쨌든 수도권이 아니라서 의료 공백이나 좀 이렇게 좀 서울의 수도권에 비해서 의료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강주 시라
이 변두리가 아니어서 그런 것은 없는데 네네네. 그래도 이제 예지 같은데 이제 대남이나 이런 장성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또 의사들이 많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없고 막 다 이제 광주 아니면 서울로 다 가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광주나 시골도 이렇게 큰 병원이 있어서 네네네. 그 의사들이 그 많이 있으면 그렇게 멀리 서울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지금 충북 쪽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좀 의료가 뭐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걸 좀 느끼시진 않으세요? 부족하죠. 그럼. 어때 좀 부족하셨던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우리들이 진료 받으려고도 여기 받을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저 서울로 가고 막 이러는데 서울까지 오셔요? 아이고 그럼요 서울까지 가죠. 아이고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의료진이 없어서 힘들어요 지금. 국가에서 이제 의사 국가고시 시험 연장을 2번이나 해줬는데 응시율이 14%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좀 의사 단체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제 항의 표시이니까 미응시자를 위한 구제책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좀 다른 국가고시와의 뭐 형평성도 어긋나고 법과 원칙의 이유로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 의사들이 시기적으로 이거 정책적인 것은 잘 정책적으로 풀도록 해야죠. 연계해서 그 환자를 더군다나 코로나19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렇죠. 혼자들이라도 어디 안 보낼 때 진짜 놀래볼 때 이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뭐 실제로 약간 어쨌든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수도권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좀 지방에는 의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예, 그럼요. 부족하고 네네네. 그 발목을 그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죠. 국민의 뭐 적이라든가 국민의 안방이라든가 그 당하고 같이 합세해서 그런 느낌이 드니까 더욱더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되죠. 조금 그 사람들 반대만 하잖아요. 반대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이 그냥 국민의 안방하고 같이 그래 보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내 그 카톡에 그 프로필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그거지 국민의 암당이라고. 국민의 암당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네? 카카오톡을 카카오톡으로 일반 전화로 하셨죠? 네네 이게 일반 전화 선생님 전화번호도 사실 제가 모르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랜덤으로 막 걸리는 거여가지고 선생님 전화번호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내 거 딱 보면은 카카오톡 보면 전입스인데 국민의 암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놨는데 저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암당이죠. 제 나름대로 국민 암당으로 지금 낙인시켰어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 집 아카시아가 꼭 선거 때 분홍 있죠? 그 밑동당 그 색깔이 그 분홍색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우리 집에가 해가 엄청나게 커요. 그 꽃이 피었어요. 그 기분이 나쁘다고 카톡에다가 그렇게 해놨는데 이번에는 또 얼른 당을 바꿨다 그래서 얼른 그놈으로 바꿔놨어요. 네, 총 4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남보자님 막 얼굴을 막 지금 막 감싸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걸 녹음을 네네. 편파적인 리얼미터. 네,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이거보다 더 심한 댓글 맨날 달고 리얼미터 있어요. 너무 편파적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저희는 그냥 녹음을 잘 해주신 분들 다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파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이분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악플도 애정이 있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남에 사시는 70대 이 남성분 국민의 뭐 암당 이런 좀 심한 표현 쓰셨는데 그래도 좀 설득 좀 해봐 주세요.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돼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다니까 일본말로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이게 또 일본 뭐 조직? 조폭? 일본 회의 네. 얘기도 뭐 띄어쓰기도 안 하고 그럼 비슷하다고 했는데 뭐 또 그거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게 성장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명 바꾸면 원래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는 이 이름을 갖고 막 놀리고 이렇게 악담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명을 좀 오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또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혹시나 결과 안 좋거나 또 대선 때 결과 안 좋거나 또 당명을 바꾸면 너무 헷갈려요. 좀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이 마음에 든다고는 안 하셨죠 지난번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 당내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다른 방송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결정됐으니까 이제 가는 거죠. 아무튼 본론에서 약간 벗어나서 마지막 분이
의사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삼천포로 잠깐 빠져서 이제 국민의힘을 국민의 암당이라고 하시면서 좀 그랬습니다. 약간 심한 표현이지만 있는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요. 아무튼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다라고 하셨고, 그 전에 충북에 사는 70대 여성분 이분도 부족하다. 이게 이제 의료진이 부족해서 서울로 이제 간다. 뭐 이런 부분들 대체로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분은 그래도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의사분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청와대 청원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반대가 9월 9일 기준하면은 48만 명, 곧 50만 명을 돌파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리얼미터가 이제 오마이뉴스 의뢰로 했는데 역시 구제 반대 의견이 50%를 넘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아무튼 싸늘해요. 그래서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아니라 이기적인 의사생활 이런 막 아리 패러디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의사분들의 그 입장을 이해하는 분들은 한 30-40%밖에 안 되고 지금 한 50-60% 정도는 비판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의견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저도 현장에서 뭐 고생하시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히 9월 1일에서 9월 8일로 일주일간 연장을 하고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공백에 우려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그 선택의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걷어찬 거고. 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런 교수들과 그리고 뭐 의사들과 뭐 예를 들어서 전공의도 이제 현장에 다시 복귀했다는데 지금 이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네네. 어떻게 보면 끝까지 여기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싸운다고 그들 네. 사이에서 이제 뭐 하다가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들이 뭐 어리고 뭐 그래서 뭐 봐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또 성인이 됐으면 그 어떤 본인의 선택에 책임도 져야 되는 나이인 거고. 네. 근데 참 이게 내부에서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또래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막 듣다 보면 그 안에서도 지금 되게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네. 어쨌든 정부와 지금 이 최대집 협회장이 네네. 어쨌든 합의를 했으면 정부와 여당과 그때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합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판단을 잘 했어야 되는데 네. 그 8일에 또 밀려나고 그 다음에 또 난 이거 기회 굳이 안 해주면 네네. 또 다시 이거를 다시 끌어오겠다니까 국민들이 네네. 이제는 못 참겠다 이런 반응이 이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의사 국가고시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를 들어 100명이 보면 몇 명이 붙고 몇 명이 떨어지고. 아마 거의 다 붙을걸요, 이 의사고시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가지고 변호사 시험은 합격률이 거의 뭐 한 6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고시는 구조적으로 거의 뭐 지원하면 거의 다 붙는 걸로. 예. 그렇구나. 예, 탈락률이 아주 낮은 걸로. 그리고 의전원 뭐- 자체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들어가면은 예, 예. 그래서 또 이게 뭐 이게 단순 암기식도 있고 족보도 있고 이래서 네. 예전에도 보면 뭐 의대에도 보면 뭐 현실적으로 이 학교별로 어떤 그 점수가 이 입학할 때 이제 한 서열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의대는. 근데 그 서열화된 대학 중에서는 좀 아래쪽에 위치하는 어떤 의대들이 의사고시 합격률이 뭐 100%다 이런 걸 이제 이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의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규 이제 이 예과 2년, 본과 6년 이 의대를 이제 졸업할 앞둔 4학년 입장에서는 네. 이 의사고시 자체는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뭐 여하튼 지금 이제 휴진율은 전공의 휴진율은 70%대에서 30%대로 떨어졌고 복귀 첫날에 이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정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해서 합의 명분이 이제 줄어든 데다가 또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공공의료 개혁의 동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아무튼 당정이 많이 후퇴하고 양보했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 민주당 내 입장은 아까 앞서 우리 방송했던 선별지급과
같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논란과 같이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의료 사실 의사들한테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민주당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실제 많이 좀 뭐 황의도 알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당내 무슨 뭐 토론회라든지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죠. 격한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뭐 이 전번에 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거라든지 이 개인의 삶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네. 계속 이런 기사들 보이니까 그게 더 가중돼 가지고 네.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보면 지금 그 지난번에 했던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하고 네. 지금 이 의협 관련된 내용, 의대생들 뭐 국시 얘기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정치나 사회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까? 네. 뭐 좋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만큼 이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그로 네. 인한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서울대 의대생 70%가 네네. 국시 거부 그 단체 행동 반대한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의견들이 막 그 안에서도 나뉘고 네. 있는 걸 보더라도 이제는 그 정부나 뭐 당에서도 계속 이게 엄청난 후퇴다, 뭐 아니다 이런 논쟁이 지금 가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그런 정부를 계속 똑같이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네. 결국에는 그리고 이 민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네. 국민들이 이들을 응원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빨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그러게요. 아주 목소리가 큰 일부 의대생들 또 의료진들 때문에 전체 의료계의 목소리가 좀 왜곡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서 거기 나온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나 거의 한 99%가 천사 같은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탤런트 유연석 씨가 분했던 안정원 역할, 그러니까 이제 소아외과 의사 선생님이었나요? 아주 키다리 아저씨 역할도 하면서 혹시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 선생님 보세요. 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그럴 때 그런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최근에 봤어요, 저는 다시 보기로. 근데 저는 힐링이 슬기로운 됩니다. 조사 생활만 봅니다. 슬기로운 조사 생활. 예. 힐링이 되죠. 슬기로운 조사 생활만 봐도 힐링이 되는데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주인공이 이제 5분이었었어요. 뭐 최송화 역을 맡은 전미도 씨, 또 뭐 대표적으로는 조정석 씨는 요즘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로 많이 나옵니다. 이걸로 그 이익준 역할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헌신적이고 진짜 너무 감동을 주는 선생님들인데 이번에 딱 봤더니 너무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을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충격을 받은 거야 국민들이. 우리는 뭐 조정석, 뭐 전미도 이런 의사들 그리면서 좀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코로나 최근까지는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또 의료진들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또 비판적인 무슨 설문조사 또 이것도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좀 충격을 받은 거야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여론도 한 50% 이상의 비공감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또 이 부분도 또 국민의힘 또 민주당 뭐 이렇게 좀 정파적으로 나뉘어가지고 여론도 딱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민주당 지지자들 또 진보 보수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의사 단체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르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이게 아무튼 지역에 가면은 의료진이 부족한 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공 그 의료 정책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 예.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공공의료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통계를 그렇죠. 각자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의 무슨 뭐 의사가 OECD들하고 비교해서 뭐 넘쳐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특히 수도권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심하죠. 예, 지역의 어떤 뭐 의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네. 뭐 사실이고, 특히 이게 이제 부각된 게 정부가 7월 말쯤에 공식 발표를 했는데 7월 하순경에 이 10년 동안 의사 정원 4,000명을 늘리고 이제 이 공공 뭐 의대,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 이런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어떤 상황 때문에 좀 급하게 이제 결정이 된 거겠죠. 네. 특히 대구 경북 같은데 올 2월 달에 막 코로나가 아주 이렇게 네, 창궐했을 때 거의 뭐 어디 병원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다 돌아가시고 있죠. 이런 분도 그런 있어요. 분도 계셨죠. 실제로 이 정부가 7월 달에 발표하면서
이 호남권에 이제 공공의대를 하나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딱 하나만 사실 그 인구 1000명당 이 의사 수가 제일 적은 곳은 경북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인구가 경북권이 260만 명인데 대구를 제외하고도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통계로 1000명당 2.1명인가 그렇습니다. 의사 수가. 빨리 국회의원 그쪽 지역에서 되셔서 예. 바꿔야 되겠네. 근데 아무튼 정부가 뭘 급하게 서둘렀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런 좀 의사협회의 어떤 이런 직업단체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막 코로나 상황에서 뭐 반발을 해봐야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약간 좀 안일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방법론적으로 너무 거칠고 좀 일방적이었다. 예, 근데 다만 그렇죠. 뭐 정부가 약간 좀 이렇게 이걸 조급하게 밀어붙인 면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우리 공공의료 영역을 좀 더 확충해야 되는 건 뭐 분명하기 때문에 당면 과제인데 그 부분들이 의사협회의 힘이 원체 세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공동체 전체와 의사 단체가 지금 맞서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해결책은 찾아야 되는데 네. 갑자기 뭐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번 국면에서 이렇게 의사들이 파업하는 동안에 응급실까지 이제 잠시 뭐 멈춰서고 하는 동안에 이 응급실 진료를 못 받아서 사망한 이런 사례가 한두 건 케이스도 나왔지 있었죠. 않습니까? 예. 예. 이쯤 되면은 우리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떤 다른 직역 단체가 파업을 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네. 뭐 중대한 기능에 좀 멈추고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벌써 어떤 좀 강력한 어떤 정부가 예. 조치가 취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 목숨에 관련된 거고 의사들이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부가 밀린 면이 있고 네. 그 정부가 밀렸다는 게 결국 우리 공동체가 좀 밀렸다 의사협회한테. 네. 근데 의사협회에서 끝까지 이제 이걸 뭐 가랭이를 기어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사실 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협회도 상당히 이런 게 아마 많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빠빠, 길기빠빠. 낄끼빠빠? 네, 낄때 낄때 끼고 빠질 때 낄끼빠빠. 네네. 아 이게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표현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낄끼빠빠를 잘 못한 게 아닌가 의대생들이나 그 대학 전공협의회. 왜냐하면 당정이 아무튼 원점 재검토 일방적 추진 없음 합의에는 또 문서화까지 요구해서 문서까지 했는데도 복귀를 좀 안 하거나 좀 늦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도대체 복귀를 빨리 안 하는 거지? 빠질 땐 빠져야 되는데 낄 때 끼고 그 낄끼빠빠를 조금 타이밍을 좀 놓친 것이 아니라 명분이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국민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나가지고 청원도 한 50만 가까이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에 나갈 때는 50만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당 청원 지금 당정 청원 일단 분노를 억제하고 참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관련된 뭐 입법이라든지 뭐 대책을 논의하고 있겠죠? 네, 계속 아마 논의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네. 하고 저는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싶었던 게 항상 해오기도 했는데 네. 이 공부 잘하는 거랑 우리 사회 공동체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이라든지 맞아, 전교 1등 네, 이번에 그거랑 되게 다른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은연중에 공부를 잘하면 뭔가 더 합리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겠지. 네. 뭐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이게 발전해 가겠지라고 생각해온 네. 것 같은데 네. 그 실체가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전교 1등 그 설문 넣었다가 엄청 또 여론의 네. 문매를 맞고 바꾸고 막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그 이국종 교수도 그 아주대 네네. 그 얘기하면서 되게 조롱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그래요? 그 출신 서울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골 진골 나누고 이거는 네. 참 아직까지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계급이 대놓고는 아닌 건 아니지만 네. 은연중에 그 안에서 무시하고 공부로 이게 뭔가 서열을 나눈다는 네. 건 정말 시대착오적이란 걸 늘 주장해 왔지만 네. 이게 또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닌가. 그래서 네. 그 공부 잘한다고 해서 우리 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또 다양한 뭐 BTS라든지 정말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또 부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라도 의사들도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좀 전략을 좀 다시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당연히 요구할 게 있겠죠. 네네. 근데 그게 누구나 협상을 할 때 자기 네. 원하는 거 100, 여기 100을 다 들을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런 양보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이 선택에 대해서도 뭐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고3 때 수험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딱 수험을 그러니까 수능을 앞두고 네. 이렇게 막 시위를 하다가 수능 미뤄달라 그러면 그거 터무니없이 받아들일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제 의사다 보니까 여태까지 어떤 인식과 이런 걸 반영해서 한 차례 연기를 해줬는데도 또 이러는 거는 네. 어떤 이유로도 전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의대생 분들도 이제 좀
의협 혹은 대한전공의협 이런 협의회 차원에서 대표를 뽑을 때 좀 소통이 좀 잘 되고 공감대가 좀 국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투표해서 좀 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익단체든지 그 장을 뽑을 때는 그 이익 집단을 이해 못하는 분들 설득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일방적이고 뭐 정교 1등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레토릭이어서 사실 정교 1등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뭐 있나요? 정교 1등 해보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왠지? 그러니까요. 제 기억에는 모범생. 없습니다. 저는 진솔한 사람인데 제 전교 1등 해본 적 없습니다. 사실 저도 없습니다. 정교 예. 1등 못 해봤는데.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잘한 게 정교 3등. 고등학교 때 말씀입니까? 고등학교 때. 지난번에 그 유명한 그 네. 김종민 최고위원과 같은 네, 고등학교다. 장고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또 그래 서울대 갔네. 서울대. 이제 정교 3등밖에 못 해가지고 연세대를 가는. 옆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정교 아, 3등. 예. 근데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고요. 또 이 졸업하고 나서 제가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넷마블 방준혁 의장인데 이분은 중졸이에요, 중졸. 관악고등학교 중퇴. 근데 지금 넷마블 지금 떼돈 벌었죠. 지금 주식 구호 한 20여 안에 들어갔고요. 근데 이번에 아마 10여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BTS가 지금 대박 났잖아요. 근데 방시혁 그 대표가 또 방준혁 의장이랑 6촌인가 뭐 그래요. 생겼도 좀 비싸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방시혁 그분은 이제 잘하면 그 5위가 되겠던데요. 주식구 5위. 그러니까요 이게 학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돈도 잘 벌고 또 의사분들 중에서도 사실 의료 기술이 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또 컨설팅, 카운셀링 해주고 거기가 더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받고 조금 더디게 나와도 잘 내 환자들 얘기 들어주고 공감대 형성하는 그러니까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나왔던 딱 그분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BTS 얘기가 나온 김에 리얼미터 TV가 있고 리얼미터 플러스 채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두 채널을 운영합니다. 시사 채널은 리얼미터 TV, 그다음에 문화 예능 이쪽은 리얼미터 플러스인데 저희가 감히 BTS와 또 미스터 트롯을 맞짱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9월 9일 날 시행을 해서 녹화하고 9월 14일 날. 근데 좀 걱정은 돼요. BTS가 빌보드 차트 핫백인가요? 거기서 핫차트 핫백 거기서 1위를 연속 2주 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BTS가 미스터 트롯보다는 높은 선호도를 갖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어떻게 설문을 했냐면 선생님한테 이번 주말에 티켓 한 장이 다음에 공연 티켓 한 장이 주어지면 어딜 가시겠습니까? 하나는 BTS 공연, 하나는 미스터 트롯 공연. 근데 의외로요 댓글로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나이 드신 분들이 미스터 트롯 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살짝 걱정돼. 미스터 트롯이 높게 나오면 아미가 우리 회사 쳐들어올 수도 있거든. 댓글이 막 지금 감이 어디 막 근데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고 우리 뭐 택기 부대 어르신들이 막 시위 우리 회사 앞에 쳐들어온 적도 있어요. 좀 두렵긴 해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논란이 돼서 리얼미터 플러스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500명도 안 돼요. 이런 논란이라도 돼야 뭐 한 1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암이라고 하고 하니까 태극기 부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김정은 답방 그 여론조사해가지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 분위기 좋을 때 여론조사 했어요. 답방해라. 과반 나왔거든요. 난리가 난 겁니다. 리얼미터는 간첩이냐 뭐 이래가지고 1인 시위를 우리 회사 앞에서 한참 했어. 어떤 아저씨가. 저 마스크 쓰고 다녔죠 그때부터. 자, 그 BTS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BTS 얘기가 왜 나왔었죠? 우리 황 의원님이 아까 BTS 얘기를 아까 뭐 청년들이 네. 공부만 이제 잘하는 시대에 갔다. 그렇죠. 이게 약간 이제 이게 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이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다음에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약간 이런 시대였잖아요. 네.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특히 한국인들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네네. 특히 게이머들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커. 페이커 선수 나중에 이거 조사해 보면 재밌는 거 아마 많이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롤계 메시인데 96년생인데 연봉이 한 2년에 한 50억 정도 법니다. 그래요? 96년생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돈 때문에 이제 꿈을 포기해야 됐던 시대는 가고 있고 네. 유튜버들도 이제 10대, 20대인데 뭐 20대 초반 애들이 뭐 몇 천만 원에서 막 억대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쪽으로도 이제 다양한 데로 시선을 네. 분산시킬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뭐 전교 1등 이건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지금 막 로스쿨 생겨가지고 많아지고 이제 의사들도 좀 필요한 곳에 좀 뽑아서 보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무조건 그냥 반대할 것이 아니라 좀 정부하고 대화하고 물론 정부가 좀 잘못 성급하게 했던 부분들도 있겠죠. 예. 그 부분을 아까 이제 남보장님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이제 감안해서 좀 대화를 좀 너무 거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이번에 의협 회장은 그 머리 받은 게 그 옛날 건가 이번 겁니까? 옛날에 옛날에 예. 그 머리 왜 받았죠? 어디 가서 막 머리 받던데? 아마 내부 이제 어떤 뭐 행사나 이런 네. 중에 그 탁자에다가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다른 의사는 막 또 누워 계시고 어떤 회사에서. 광화문 그 집회를 주도했던 그 단체 그분이나 네. 의사협회나 뭔가 좀 약간 비슷한 이미지도 있는데, 근데 그 단체 내부에서 그 지역 단체 내부에서 어떤 좀 이 합리성이 회복되고 네네. 그런 좀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이렇게 좀 주력이 돼야 되는데 네네. 다들 이제 이 뭐 전체 일에 무관심하고 맞아 무관심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게 좀 극단적이거나 어떤 정치 투쟁하거나 이런 분들이 예. 그 어떤 뭐 리더가 돼서 네. 대외 어떤 정부와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일이 꼬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동안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명의분들은 또 환자 진료하시느라 바빠가지고 이런 의협 협회 차원의 회장 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좀 소통에 좀 능동적으로 임하는 그런 의료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정말 다시 시즌 2가 나올 때 많은 존경을 받는 또 의료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길게 갔는데요. 오늘 교훈 이거 하나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투표의 중요성. 어딜 가나. 맞아요. 네, 이게 뭐 조직 내든 어디든 네. 투표 관심 갖고 맞아요. 투표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투표의 중요성. 자,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조사 생활, 의대생 국시 거부 등의 의정 갈등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주신 남호균 보좌관님 그리고 황희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